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끄트머리에 커다란 숲이 있었습니다. 숲은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특별한 것은 바로 작은 별이라는 것이었죠. 이 별은 밤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숲속 어딘가에서 특별하게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그 별을 찾아 손에 넣는다면 커다란 행운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전설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숲이 마치 미로와 같이 변하여 들어간 사람들을 쏙쏙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전설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린 소녀 마리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리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부모님께는 친구와 함께 놀러간다고 말하고는 홀로 숲을 향해 나섰습니다. 막상 숲에 들어서자 마리엘은 생각보다 숲이 더 어둡고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모험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며 차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초저녁이 되어도 마리엘은 포기하지 않고 숲 저편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마리엘 앞에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별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엘은 숨을 쉴 틈도 없이 손을 뻗어 그 별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별은 마리엘의 손길을 타고 화려하게 번쩍이며 주변의 숲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엘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는 자신이 정말 꿈꾸던 세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나무들이 속삭이듯 마리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찾은 이 별은 마음이 순수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별이다. 내가 이를 찾아냈으니 내게 행운과 행복을 줄 것이다. 마리엘은 별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엘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을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마리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프랑스의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모험심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엄마, 아빠 그리고 세 마리의 양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리는 항상 숲속 깊이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에서 마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마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을 때 마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황금빛 나무로 나무 위에는 하나같이 반짝이는 사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는 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과 하나를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사과를 따자마자 무언가가 마리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요정이었으며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요정은 곧 자신이 나쁜 존재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자신의 이름이 엘라라고 소개하며 이 황금나무는 마법이 깃든 나무이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가 그 사과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녀에게 특별한 힘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리는 엘라의 조언을 들으며 사과를 집으로 가져갔고 집에서 작은 정원에 심었습니다. 사과에서 자라난 새 나무도 황금빛이었고 하루하루 자라며 특별한 과일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과들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커다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사과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마리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의 너그러움과 아름다운 나무에 감탄하며 소녀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지도자는 이 황금나무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는 항상 마을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채 마리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 쌓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리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녀의 모험심과 너그러움은 여전했습니다. 황금나무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었고 그 나무는 마리의 전설과 함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오래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요정 엘라도 때때로 마리를 찾아와 함께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마리는 손자 손녀들에게 나무의 전설과 요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점점 퍼져나가 프랑스의 명성 높은 동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요술사과와 황금나무의 이야기는 마치 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와 황금나무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멀고도 먼 프랑스의 작은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로라였고 그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과 왕비는 거대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회에는 국내외의 모든 귀족과 지혜로운 요정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요정, 마녀 말레피센트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말레피센트는 화가 나서 왕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그녀는 공주의 요람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가 16세가 되는 날 물레바늘에 손을 찔려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결국 요정들은 말레피센트의 저주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약간 완화시켰습니다. 즉, 오로라 공주는 100년이 지나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을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로라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인자함은 왕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왕과 왕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날은 찾아왔고 그날 공주는 정체 모를 힘에 이끌려 한 낡은 탑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던 물레가 있었고 호기심에 찬 오로라는 손을 뻗어 물레바늘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마녀의 저주는 발동되었고 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정들은 오로라가 깨어날 때까지 왕국 전체가 잠들도록 하여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났고 마침내 이 왕국의 전설이 되어버린 잠자는 숲속 일성을 찾아 여행을 떠난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라 공주의 아름다움과 저주받은 운명을 들었고 그로 인해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고요한 성의 주위를 둘러싼 울창한 숲과 가시덤불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견고한 성벽을 넘고 성의 깊은 부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곳이 바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는 오로라의 방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로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왕자와 오로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고 온 왕국은 그들의 결혼식을 성대히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다시금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용기 있는 왕자의 희생과 요정들의 지혜를 기억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저주받았던 숲속의 왕국은 다시 한번 기쁨과 웃음이 넘쳐났고 오로라와 그녀의 왕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많은 세대에 걸쳐 회자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근처에는 푸르른 숲이 있었습니다. 숲속에는 장미 꽃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그 색깔이 너무나 짙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감탄을 하게 만들었죠. 장미는 늘 다른 꽃들과 우두커니 서 있을 뿐 대화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들쥐가 장미의 곁을 지나가다가 그 화려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들쥐는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장미야. 난 이 동네의 작고 빠른 들쥐야. 너의 아름다움에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어서 소심하게 찾아왔어. 장미는 약간 당황했지만 자주 다른 존재들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나마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안녕, 작은 들쥐야.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이 기쁘구나.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도 이 길을 찾아와 주었네. 날이 갈수록 들쥐는 장미를 보고 싶어서 매일 숲을 찾아왔습니다. 들쥐는 장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장미는 들쥐의 모험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쥐는 장미에게 숲속의 비늘들, 늑대가 어떻게 짖는지 그리고 버섯, 숲 뒤에 숨은 작은 연못에 대해 말했습니다. 장미는 이 모든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고 그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고 장미의 가녀린 줄기를 흔들었습니다. 들쥐는 이 장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급히 달려와 장미 곁에 머물렀습니다. 걱정 마, 장미야. 내가 여기서 널 지켜줄게. 비와 바람이 잦아들자 장미는 들쥐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들쥐의 작은 몸에 묻은 흙과 이파리를 바라보며 나를 지켜주어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을지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장미와 들쥐는 더 할 수 없는 친구가 되었고 그 우정은 숲속의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들쥐는 매일 장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장미는 그 자리에서 늘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행복했습니다. 비록 둘은 전혀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졌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 이해하고 지켜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미와 들쥐는 영원한 벗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숲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